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오토의 EMC 공학 실무 응용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 회로의 전원 시스템, 이제 주요 내용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IC 입출력단에 보통 이제 디커플링, 그러니까 이제 디커플링 캐패시터를 많이 달죠. 이제 그 캐패시터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이제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차 이제 넘기면서 주요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IC를 이제 구성을 하다 보면은 PCB 패턴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디지털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으로 하죠. 이제 뭐 보통 요즘은 이제 거의 메가헤르츠 단위로 이제 클락이 구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패턴들이 보면은 다 이제 L 성분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신호가 흐를 때 이제 요런 이제 전류 루프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요 디커플링 캡을 통해서 어떤 전류의 루프를 이제 줄여줌으로써 이 루프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이 방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E 노이즈를 이제 방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루프가 이렇게 줄면은 이제 이제 전달되는 어떤 방사가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노이즈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이 루프가 이제 크다는 것은 이제 큰 안테나. 요건 이제 작은 안테나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고주파 신호가 흐를 때 이제 이 루프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캐패시티를 달 때는 IC에 이제 입출력 전원에 가장 가깝게 붙여라 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회로 같은 경우는 내부에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입력도 이제 디지털 신호가 들어가지만 이제 출력도 이제 보통 약간 오버슈트가 생기고 이제 이런 이제 1과 이제 0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보통 안에 내부에는 이제 P 채널과 N 채널이 이제 서로 온오프를 하면서 이제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온하면은 이제 하이 신호 나오고 얘가 온하면 이제 제로 신호가 나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구형파에는 이제 상당한 어떤 고주파 노이즈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입출력 쪽에 뭐 이렇게 이제 디커플링 이제 캡을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캡을 이제 어떻게 써야 우리가 이제 EMI에 좋은 이제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냐라는 게 이제 요 챕터의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이제 가도 전류를 나타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전류가 요렇게 흐르면은 이제 전류가 요렇게 흐르겠죠. 이제 요게 이제 이 전압 신호고 요게 전압 신호면은 이제 요렇게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근데 이 전류를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요렇게 이제 이제 분해를 해보니 이제 이런 주파수 대역들이 이게 실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디커플링 캐패시터를 쓰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흔히 쓸 때 이제 요렇게 알고 씁니다. 요렇게 알고 쓰는데
이게 이제 고주파가 되면은 요런 이제 그 패턴들이 다 이제 L 성분으로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 요거는 이제 IC입니다. IC 내부에 이제 P인에, 요거는 이제 P인에 IC P인에 존재하는 이제 인덕터 성분이고, 요거는 PCB 패턴에 이제 존재하는 이제 L 성분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디커플링 캐패시터죠. 디커플링 캐패시터 안에도 이제 요런 그 이제 인덕터 성분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고주파 신호죠. 예, 고주파 신호. 이제 이런 고주파 신호 뭐 수백 킬로, 수메가헤르츠로 이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요렇게 단순한 라인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고주파 성분 입장에서 볼 때는 인덕터 성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요런 이제 LCR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요 L 성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처럼 캐패시턴스와 인덕터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디커플링 회로는 특정 주파수에서 공진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아까 이제 캐패시터를 이렇게 달았을 때 이제 이런 이제 그 주파수에 따른 그 어떤 임피던스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는 이제 캡의 영향으로 떨어졌다가 그다음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이제 요 L 성분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 보면은 요렇게 이제 저기 요렇게 떨어질 때는 요 캡 성분이고, 그다음에 고주파로 올라갈수록 이제 L 성분이 극대화돼 가지고 이제 임피던스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특히 MLCC 같은 경우는 이런 특성을 딱 보입니다. 이제 캡 성분이 이제 그 얘가 이제 동작하는 저주파잉에서는 임피던스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고주파로 갈수록 얘가 더 크게 이제 느껴져 가지고 임피던스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이런 특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IC 옆에 캐패시티 한 개를 연결하는 것은 50 마이크로헤르츠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캐패시티 값이 얼마이든지 연결 위치가 어디든지 관계없이 디지털 로직의 디커플링 방법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힌트가 뭐냐면은 그 한 개 쓰지 말고 여러 개 쓰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를 쓰면은 이제 그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회로에서 이제 디커플링 캡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이제 EMI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승 시간을 느리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구동하는 걸 이렇게 이제 구동해라는 거죠. 이제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게 우리가 이제 저기 이제 우리 디지털 이제 그 칩들의 주파수가 늘어나는데 EMI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일부러 느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도준류의 크기를 줄인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줄겠죠. 이제 요렇게 되면은 가도준류가 이렇게 팍 이렇게 이제 되겠지만은 이제 요 상태에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줄겠죠. 당연히 이제 이 두 개는 뭐 당연한 겁니다. 상시간을 느리게 하면은 전류도 이제 가도 전류도 줄고 EMI 특성 좋아지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캐패시티와 직진로 연결된 인덕턴스를 줄인다.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PC 패턴상으로 이제 그 부품을 최대한 각각에 배치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Y의 길이를 작게 함으로써 이제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MLCC 같이 그 어떤 이제 그 리드에 인덕턴스가 적은 부품을 씀으로써 인덕턴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여러 개의 캐패시터를 쓰는 게 좋다. 이제 라는 게 이제 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4번이 이제 가장 좋은 거죠, 이제.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개의 캐패시티를 쓴다는 것은 이제 또 이제 비용에 좀 증가가 있습니다. 비용. 이제 비용의 상승을 이제 유발하기 때문에 그 일단 이제 그 어떤 원가를 최대한 아끼면서 이제 EMI 대책을 하는 이제 그런 접점을 좀 잘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그 10마이크로 쓴다 그러면은 10마이크로 한 개보다 10마이크로페럿 한 개보다는 1마이크로페럿 10개가 더 낫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패시티를 또 여러 개 쓰면은 이제 인덕터의 병렬 효과 해가지고 인덕턴스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드에 포함된 인덕턴스를 이제 줄이는 효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캡을 여러 개 이제 그 쓰면 좋은데, 여러 개 쓰면 좋은데 같은 값을 여러 개 쓸 거냐 아니면 다른 값을 여러 개 쓸 거냐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내가 이제 이 0.1 마이크로페럿이고, 그래서 이제 한 개 썼을 때는 이제 이런 특성을 보이고 8개 썼을 때는 이렇게 8개 병렬로 썼을 때 이런 특성을 보이고, 그 다음에 64개를 썼을 때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512개를 썼을 때 이런 특성을 보인다 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아무리 뭐 EMI 대책을 한다고 해서 64개나 뭐 그 512개를 쓰지는 않죠. 보통 뭐 한 개를 안 쓴다 그러면 2개나 뭐 이제 많아야 한 4개 정도, 그 정도 이제 쓴다고 이제 보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의 값을 여러 개 썼을 때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다는 거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한 개를 썼을 때하고 이제 여러 개 썼을 때하고 이제 인피니트 특성이 이제 훨씬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병렬로 여러 개 쓰면 좋다는 겁니다. 쓰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개를 쓰는데 이게 이제 캡 값을 다르게 이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주파수의 어떤 임피던스를 이제 낮추고자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용량을 다르게 하면 요 간에 또 공진이 생겨가지고 요런 이제 피크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 잡으려고 여기가 이제 또 늘어나는 이런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0.1 마이크로, 0.01, 0.00 그냥 100피코페렛을 병렬했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어떤 주파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떤 공진을 해가지고 이런 피크치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잡을 수 있는데 대신에 이쪽 대역에서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캐패시터를 여러 개 썼을 때는 이런 이제 점선과 같은 것을 이제 보인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책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같은 용량을 여러 개 쓰는 게 낫다는 게 이 책의 이제 이제 요 챕터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렇게 이제 쓸 경우에,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다른 값을 여러 개 병렬로 썼을 때는 이제 특정 주파수 대역은 이렇게 이제 낮추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특정 주파수에서는 이제 완전 올라가는 이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수 없어 가지고 요런 데 걸려버리면은 이제 요거 잡으려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러한 디커플링법은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 잡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요건 잡혔는데 재수 없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빼이 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조금 일이 났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점선 형태로 이제 하는 게 좋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용적으로 해가지고 만일에 이제 같은 용량을 여러 개 써가지고 진짜 막 64개를 쓸 수 있다 그러면 64개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EMI 임피던스를 이렇게 잡아놨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제 그 막 진짜 무식하게 64개 쓰면은 이제 이런 목표를 이제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가격 문제가 이제 생기겠죠, 이제. 근데 한 가지 용량을 이제 64개 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를 이제 이론적으로는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여기 보면 이제 Embedded PCB Capacitance라고 되어 있는데 Embedded 그러니까 PCB를 이용한 이제 그 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PCB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걸 이제 우리가 층을 이렇게 다르게 하면은 요게 이제 캡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면적에 여기 이제 캡 성분, 작은 캡 성분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상적인 디커플링 회로는 무수히 작은 캐패시터를 무수히 많이 사용하는 구성하는 회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병렬로 말해진다는 게 일단 인덕턴스가 이제 작아진다는 거죠. 인덕턴스를 줄이고 이제 캡 성분은 느리고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PCB 패턴을 이용한다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유효한 또 이제 이 IC라 그러면은 이제 유효한 그 에리어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이제 다층 기판의 어떤 이점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파워 라인하고 그러니까 PCB에 이제 보통 요즘은 이제 삼성 3V나 뭐 이제 그 5V 이런 게 많이 쓰는데 이제 이렇게 다층 기판을 쓰면은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작은 이제 무수히 많은 캡들이겠죠, 이제. 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캡 성분들이 쫙 이렇게 돼서 이걸 이용하면 이제 그 아까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디지털 회로 같은 경우는 다층 회로를 쓰되 이제 이런 그 이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한 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 PCB의 유전율 그러니까 유전율을 변경하는 것은 유효 디커플링 캐패시티에 아무리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CB를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여기를 채우는 그 이제 유전체 이제 절연물질이 이제 요 캡에 이제 영향을 주는데 PCB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미약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효과를 줄이려고 그러면은 유전체 그러니까 PCB 안에 이제 여기 쓰는 F4나 이런 유전율보다는 요 이제 요 두께를 아주 최소화하는 게 이제 좋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게 뭐 이게 직콘사 뭐 이제 아주 그 이제 요 뭐 2mm 두께의 이제 인베디드 캐패시터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뭐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전율하고는 관계없이 이 거리를
요 두께를 이제 그 최소함으로써 이제 그 아까 이게 이제 인베디드 그러니까 PCB 패턴 캡의 효과를 이제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PCB 패턴을 이용하는 이제 그 내용은 그 무수히 작은 이제 캐패시터를 무수히 많게 병렬로 한다. 그거는 이제 인덕턴스 효과를 이제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그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수히 많은 캐패시턴스를 쓴다는 것은 이제 요런 효과를 이제 요 점선 있는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이제 그 고주파 이제 회로 같은 경우는 이런 다층기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파워 라인을 2개 쓰고 그럼 4개고 그다음에 신호 라인 이제 이렇게 쓰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소 8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저주파, 요것도 저주파, 신호는 이제 바깥으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신호는 안쪽으로 넣고, 그러면 이제 요 고주파 신호들이 이제 요 그라운드 플랜 안쪽에 있으니까 이제 이 우리가 패러데이 케이지 효과 해가지고 고주파 노이즈들이 이 갇히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 고주파 신호들이 방사하는 어떤 RE 노이즈를 이제 이 이쪽에 이제 그 파워 플랜들이 이제 잡아주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IC가 구동할 때 요런 이제 그 PCB 패턴의 어떤 효과 해가지고 이제 디커플링 효과도 커진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전원 격리를 할 때 이제 그 요 비드를 페라이트 비드 그러니까 이 코일이죠 코일 인덕터를 이제 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뭐 클럭을 이제 만드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MPS 같이 이제 그 이제 스위칭 노이즈가 많은 이제 그런 이제 회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원 SMPS의 어떤 전원 노이즈가 많다든지 스위칭 노이즈가 많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신호를 발생시키는 어떤 뭐 그런 게 있는 경우는 이쪽에 이제 뭐 이제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회로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비드를 써가지고 캡을 쓰면은 노이즈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아이솔레이티드 파워 플랜이 이제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라이티 비드를 썼을 때 이제 요쪽 부분 요 메인 파워 플랜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드를 효과적으로 잘 쓰면 이렇게 잘 쓰면은 이제 그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끌더라도 요쪽 부분은 이제 노이즈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노이즈가 이쪽을 넘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비드를 써서 이제 그 디커플링 효과를 또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한 가지는 이제 그 IC를 쓸 때 이제 한쪽에만 하지 말고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입력 출력이라 그러면 이제 IC 양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2개가 서로 이제 이 상쇄되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루프가 서로 이제 전류 방향이 반대가 돼가지고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라운드에 생기는 이런 어떤 이제 그 이 루프에서 생기는 어떤 그라운드 노이즈도 서로 상쇄돼가지고 제로가 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입력과 출력으로 IC를 이제 어떤 놓고 보고 양쪽에 2개를 해놓으면 이제 디커플링 효과가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캡 용량을 이제 설정할 때 이제 요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그 요렇게 이제 상승한다고 볼 때 전압이 이렇게 상승할 때 이제 요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DT겠죠. DT.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 상승할 때 또 전류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흐르겠죠, 이제. 그럼 그때 이제 그 델타 DI하고 DV 요걸 이제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커플링 할 수 있는 캡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얘가 나와 있는데 2나노셀 같은 건 500mAh 가도 전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도 전압이, 그러니까 가도 전류는 이제 이 피크치를 얘기하거든요. 이 피크치. (0.1V) 넘지 않도록 제한하려면 이제 그 캐패시터 용량은 0.1 마이크로페럿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IC 근처에 이제 캡을 이렇게 붙이는데,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거는 이제 이제 BC 패턴이 형성되는 인덕턴스 이제 성분이 이렇게 하면 작아진다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스로를 한 개만 이렇게 딸랑 하지 말고 스로를 여러 개 이렇게 뚫어 놓으면 이제 이 BC 패턴에 형성된 인덕턴스 용량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덕턴스 용량이 작아진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한 개 썼을 때 이렇다 그러면은 이제 인덕턴스 용량이 작아지면은 이게 이제 인덕턴스 성분에 의한 요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개를 써도 인덕턴스가 이제 클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인덕턴스가 작으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PC 패턴을 잘 설계해가지고 이제 PC 패턴에 의해서 생기는 인덕션을 줄여도 이런 효과를 추가로 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인덕턴스를 줄이는 게, 이 챕터에도 우리가 이제 캡을 병렬로 쓰는 이유도 이제 캡 단품에 있는 이제 전극의 인덕턴스를 병렬로 함으로써 이제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원 입력단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커먼 모드, 노이즈 제거죠. 보통 이제 전원단은 이거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LC 파워 필터 쓰고 이제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약이 있는데, 요약에 보면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핵심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 같은 캐패시터를 여러 개 사용한 것이 다양한 캐패시터를 여러 개 사용한 것보다 성능이 좋다. 요게 이제 일단은 인덕턴스를 일단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병렬로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인덕턴스가 줄어가지고 이런 효과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개를 쓴다는 것은, 이제 캡을 여러 개 쓴다는 것은 아까 이제 설명했듯이 이제 무수히 작은 캡을 무수히 많게 병렬, 이 개념이 이제 아까 PCB 패턴을 이용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좀 이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특히 디지털 IC, 이제 고주파 이제 신호를 많이 쓰는 디지털 IC 경우는 캐패시터를 이제 여러 개, 같은 값을 여러 개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단
양단에 쓰는 게 좋다 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 디지털 IC의 이 전원 회로 쪽에 이제 디커플링 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같은 용량을 여러 개, 그 다음에 이제 앞뒤, 또 가능하면은 PCB 패턴 캡을 이용하자 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